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진행해 의료개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금액이 지난달 44.9조 원으로 집계되면서 이미 지난해 거래 총액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약 7,500원씩 더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만찬에는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의료개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당일에 결정된 속칭 번개 모임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만남을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에는 국민의힘 인유한,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의료개혁 문제와 지역 민심 등을 논의했다는 후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평소에도 정치인들과 종종 만난다며 어제도 비슷한 차원에서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여당 지도부 등을 대거 초청해 만찬을 진행했는데 지난달 말 예정된 다음 만찬은 추석 연휴 뒤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여야가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되살리자는 데 뜻을 모으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구당 부활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구당을 되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토론회에 참석해 지구당 제도의 부활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 대표는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지만 이제는 정치 신인과 청년 등을 위해 이를 되살리는 게 개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이 살아난다면 정치 차별을 늘리는 정치의 새로운 장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금액이 44.9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미 지난해 거래 총액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30만 1,000건, 거래액은 139조 3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8월까지 거래량이 지난해 전체 90%에 달했고 거래액은 이미 지난해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의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지난해 연간 수치를 제쳤습니다. 거래량은 약 3만 8천 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112%, 거래액은 44조 9천억 원 정도로 124%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매가가 직전보다 오른 상승거래 비중도 지난 2달간 절반을 넘기는 등 아파트값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지만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매 수요가 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냉방기구 오래 틀어두신 분들 많을 텐데요.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평균 약 7,500원씩 더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13% 올라 평균 63,610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택 전기요금 인상폭이 사용량 증가폭보다 큰 건 주택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무겁게 매기는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여럿이라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427kWh의 전기를 쓴 4인 가구가 올해 9%를 더 썼다면 요금은 18,000원 정도가 더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런 경우 이 가구는 98,000원의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인상폭은 무려 22.3%에 달합니다. 올해 학생과 교사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피해를 본 건수가 지금까지 4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1차 조사가 이뤄진 지 열흘 만에 피해 사례가 2.2배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과 교원이 딥페이크로 피해를 본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앞선 조사에서 피해 사례가 196건이었는데 열흘 만에 2.2배로 늘어난 겁니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대부분 학생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극장가에선 할리우드의 SF 공포영화 에이리언 로뮬루스가 4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는데요. 이 구도가 오래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베테랑2가 금요일 개봉을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에이리언 로뮬루스는 지난 주말 사흘간 11만 9천여 명의 관객을 더해 1위를 지켰습니다. 이 작품은 4주째 정상을 달리는데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베테랑2가 개봉을 앞둬 이 구도가 오래가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공개되는 베테랑2는 지난 2015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베테랑의 소편으로 현재 65.3%의 가장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높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까지 일부 내륙은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시 밤사이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의 아침 기온 22도 보이겠고 낮에는 강릉과 속초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시작해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